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말 그대로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인생도 변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칠판을 바꿨습니다. 네, 새 것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깨끗해요. 근데 카메라가 안 바뀌고요, 제가 조명이 날씨가 화창할 때,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냥 창가에서 오는 조명을 쓰고요. 그리고 방이 좀 어둡다 그럼 스탠드를 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안 바뀌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인생도 변하는 건데, 이 날씨가 바로 운입니다. 네, 날씨가 운이에요. 잠시만요. 운 제가 한자로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맞나요? 네.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운이 변하는 건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명리학은 24절기에서 왔잖아요. 근데 24절기가 사실 날씨 변화거든요. 왜냐면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관찰하게 되고, 하늘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천체의 움직임에 따른 날씨의 변화, 그것을 기록한 게 24절기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 세종대왕님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날씨가 달라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별자리를 관찰해야 되겠다, 뭐 그런 류의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 24절기, 즉 날씨가 변하면 운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 제목에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인생도 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운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 저도 명리학 공부할 때 이 생각 참 많이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있나? 또 운이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아기 때부터 범죄자가 될 것 같은 아이들은 좀 멀리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명리학 공부가 지금도 깊지는 않지만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명리학은 음양을 다루잖아요. 음양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에요. 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 만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비로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학을 역학이라고도 부르죠. 바뀐다라는 뜻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은 운명이라면 양은 인간이라는 거죠. 네. 또는 음은 사주 원국이라면 양은 대운이라는 거죠. 대운은 계속 변화하니까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한 가지 것만 존재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있게 되면요, 진공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근데 낮이라는 개념은 왜 생겨났을까요? 맞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자, 반대로 밤이라는 개념도 낮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자, 만약에 세상에 낮밖에 없다면은 진공 상태일 겁니다. 여기서 진공 상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밤만 있었다면은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개념은 존재치도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이 음양이라는 개념도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있었더라면은 변화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쭉 지속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역학이고, 이 역학은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음과 양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명리학 공부할 때 대단히 궁금했던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였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명리학이 대단히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평생 직업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놀던 가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고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게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어쩌면 이 학문이 너무 오래되면서 뭔가 왜곡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북한에서 태어난 똑같은 사주팔자와 한국에서 태어난 똑같은 사주팔자가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생각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생각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였죠. 그거는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단히 강박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시운에서 대단히 안 좋은 시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흥미진진하게 기다렸던 특정한 시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운이라는 거는 2시간 단위의 운을 뜻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세운, 월운, 일운 다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까먹고 있었죠. 요 까먹는 것도 제가 의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를 계속 기대하고 그 전날, 그 순간까지도 제가 그때를 신경 쓴다면 운이 다르게 흘러갈까 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여기를 이 날짜, 그리고 그 시간대를 뽑아놓고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까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 맞다 내가 그때 체크해 놓은 시운이 있었지 하고 살펴봤단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났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안 좋은 경험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했을 때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때 제가 친구랑 나눈 카톡이 남아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줬던 사람을 떠올렸던 건 맞는데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제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의 카톡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고 금전적인 손실도 컸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 덕분에 생각이 깊어진 것 같더라.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도구거나 어떤 장치였던 것 같다. 그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분노가 없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것을 떠올린 거는 맞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렸죠. 저는 이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왜 유레카를 외쳤냐면은 결국에 운은 운대로 흐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또 우리의 선택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똑같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천 년 전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옛날 책들, 현대서더라도 조금 오래된 책들을 보면은 여자 명식이 그냥 남편 잘 만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남편 명식은 그냥 돈 잘 벌거나 명예로우면 다 끝이 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현대사회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업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직업의 수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또 내가 어떠한 운이 왔을 때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나 많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일단은 맞춰야 되는데 이걸 대체 그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차라리 70년대, 60년대에 명리학 공부를 했어야 됐나? 이래서 명리학의 인기가 없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파악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뭐 간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성공할 거야 라든가, 당신은 착하게 살지만 그냥 당신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성공 못해 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봤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변화를 주는 요인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변인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럼 그 변인을 계산에 넣으면 오히려 정확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대단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8글자로 보지 마셔라. 8글자로 보면 이제 안 된다. 사람으로 보셔야 된다. 즉,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8글자로 본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연월에 재생관이 잘 돼 있으니까 윗사람 말을 잘 들고 잘 듣고, 그리고 뭐 운이 따라주면은 성공하겠구나, 관운이 좋겠구나, 이게 8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본다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아,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이거는 지금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윗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 피해의식 10가지 중에서 5가지는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불태우려고 하는구나. 자, 그럼 거꾸로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너지겠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 다양한 변인을 계산에 넣기 시작을 하니까 더욱더 정교해지더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사주팔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위치가 아주 근접하게 두 사람 다 휴전선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면 그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고 그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이 아예 없는 나라에서 당신은 고부 갈등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고부 갈등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교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외국인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요. 그럼 이제 친구분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작년에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드셨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 너무 놀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하는 말씀이, 혹시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힘든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작년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암 3기인가 4기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은 아팠는데 자기가 힘들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근데 아버지가 뭐 암 말기다? 그러면 막 없는 돈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나라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자, 이렇게 시대가 똑같아도 문화만 달라도 감명이 달라지는 게 역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대단히 큽니다. 그럼 혹자는 그러겠죠. 선생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좋은 운은 좋은 운이고 나쁜 운은 나쁜 운이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좋은 운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1억을 번 것하고 노력을 해서 10억을 번 게 똑같나요? 다를걸요? 그리고 나쁜 운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위염에 걸린 거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위암 말기가 온 것하고 똑같나요? 다릅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 안에서 봤을 때는 똑같을지 모르겠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니까.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구나,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8글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큰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딸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 스카우트에서 갈까요? 안 가요.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돌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서 세상이 예전보다 더욱 복합적으로 됐고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인들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변인이 그렇게 없었냐? 네, 그렇게 없었어요. 국가의 통제가 강했고 사회가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해야 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편적인 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한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35살 되면은 하자가 있다, 문제 있다, 아 쟤는 큰일 났네 라고 하니까 무조건 30살 되기 전에는 시집을 가야지만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계산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어떻고 위기감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디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으며 또 어디에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애착이 없다면 왜 애착이 없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운을 봐야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실무적인 예시를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에요. 근데 추걸에 태어났어요. 근데 사주 원국 어디에도 뜨거운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미토가 시지에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기운이에요.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춥잖아요. 추걸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미중에 있는 이 정화, 이 뜨거운 열기, 이 애정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주는 아랫사람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보살피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만약에 내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 간호를 하게 됐다. 그럼 내 시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자리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왜? 내가 추운데 뜨거운 기운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축일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끼는 사람 자리에 있는 이 정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돼 있는데 개축일주다 보니까 충미충하죠. 이 자리를 자꾸 건드리면서 변화를 일으키죠. 이 사람은 괴롭겠다. 내가 누구를 아끼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겠구나. 이 사람은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적 강렬한 트라우마가 존재하겠구나. 이 부분을 연산하는데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네. 요게 딱 오늘부터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올라왔는데 땀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씨가 변하면 누군가의 운명도 바뀐다. 그리고 그 운명이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칠판 바꾼 김에 너무 길게 영상을 찍어서 지루하시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요. 네, 칠판 기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큰맘 먹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아 진짜로요. 진짜로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좋은 운이든 안 좋은 운이든 좋은 운에서 맥시멈 그리고 나쁜 운에서 미니멈으로 가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